손해보지 마세요.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 안녕하세요. 판매가와 구매가가 똑같은 개인 택시 양도양수 중개거래 1등 대표 플랫폼 넘버원 택시 아나운서 이수민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11월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최신 서울 및 광역시 개인 택시 시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시세가 다시 하락하며 1억 1천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래 부진과 매물 적체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하락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합에서 거래를 추진 중인 매물들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기대치 차이로 인해 거래 성사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조합과 계약한 일부 양도자들의 매물이 시세 하락을 우려해 가격을 낮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저조해 실질적인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인해 시세가 계속해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며 회복을 위해서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시장은 최근 사이 점진적인 시세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금리 인상과 경기 불안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개인택시조합과 관계자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택시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도 전략 재조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 개인택시 시세는 현재 1억 2,300만 원으로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와 별개로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문제는 인천 개인택시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인천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도로교통관리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21년 31,841건에서 2022년 34,652건, 지난해 39,61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자진 반납 제도는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인천 이음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생계형 운전자, 특히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기준 2,222명의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와 466명의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활동 중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고령 운전자일 것으로 추정되며 면허 반납이 곧 생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단순히 운전권이 아니라 재산권과도 연결되어 있어 반납은 곧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정책이라며 생계를 위해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고령택시 운전자들을 위한 대책이나 교육은 현재로선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택시를 매도하려는 고령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내 매물 유입 증가로 이어져 시세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개인택시 시장은 당장은 안정적이지만 고령 운전자 증가와 매물 적체라는 구조적 변수가 앞으로 시세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개인택시 시세가 1억 2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와 택시 시장 내 매물 증가와 맞물려 시세 하락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도 시세 변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와 전국 개인택시 공제조합 대전지부는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돕기 위해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장치는 고령 운전자가 사각지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요. BSD는 블랙박스와 연계되어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경고하며 급 진로 변경 등 위험 운전 행동을 16%가량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은 이 장치를 장착한 후 6개월간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안전대책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대전 개인택시 시장에서 고령 운전자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시세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개인택시 시장에서는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택시를 매도하려는 매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대책을 적용받는 동안에도 일부는 운전면허를 반납하거나 시장에 개인택시 면허를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세 하락은 매수 하락 기대 심리와 맞물려 매물 적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BSD 장착과 같은 안전대책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령화에 따른 매물 증가와 시세 하락 추세는 여전히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세 변동은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개인택시 시세는 이번 주 1억 4,500만 원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택시 운송업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지난 11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택시 운송사업 발전 및 대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조합 이사장, 택시 노동조합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상생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이후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 감소, 유류비 상승, 인건비 부담 등 경영위기에 공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택시 운송사업 안정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친절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포함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광주시는 국제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 택시업계와 협력하여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택시 운송사업 안정화 지원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 교통 편의 증진과 안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광주 개인택시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안정화와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은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 개선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개인택시 면허의 가치 상승을 유도하며 시세에도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정책적 지원과 택시업계의 협력 의지가 맞물리며 광주 개인택시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시세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구 개인택시 시세는 6천만 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상승했던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 초부터 예정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시세에 상승 압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구시는 최근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금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본요금은 기존 2km 기준에서 1.7km 기준으로 바뀌고 요금이 500원 인상됩니다. 주행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되며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 요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심야 할증의 경우 기존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괄적으로 20%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30%, 그 외 시간대는 20%로 조정됩니다. 시계외 할증 역시 기존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며 대구시는 이러한 요금 개편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이 시행되면 초기에는 이용률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요금 체계와 서비스 품질이 안정되면서 이용률이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한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면허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이 높아지면 개인택시 면허의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시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 개인택시 시세는 현재 9,600만 원으로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의 지역적 특성과 택시 운행률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2024년 1월 기준 일반 택시 운행률은 65%, 개인 택시는 77%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위축, 경기 침체, 택시 종사자 부족, 종사자 고령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석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택시가 울산에서 시내버스와 함께 시민의 발로 큰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택시 운행률을 저조하다며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2년 택시 부재를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총량제를 확대하거나 개인 택시 양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개인 택시 시세가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현재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택시 운행률 저하와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된다면 부재 재도입 등 향후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매매 시세가 변동 없이 9,900만 원을 유지하며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지역 내 로컬 이용자와 관광객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택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공항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교통체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공항은 오전 피크 시간대 번번이 발생했던 택시 대기 차량, 일반 승하차 차량, 대중교통 간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부산시, 강서경찰서, 개인 및 법인택시협회 등과 협력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기존 택시 승차장에서는 모범택시와 일반 택시가 동일한 구역에 정차하면서 탑승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택시와 일반 택시의 탑승 구역을 분리하고 3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과차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통 흐름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남창희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은 이번 교통체계 개선으로 인해 혼잡도가 절반 이상 완화됐습니다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공항의 교통체계 개선은 지역 내 택시 이용 활성화와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은 택시 이용률 상승으로 이어져 개인택시 시세 상승 압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제주 지역 개인택시 시세가 1억 7천만 원을 기록하며 약보 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양수자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시세 상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주도가 도입한 택시 서비스입니다. 평소에는 일반 택시로 운영되다가 교통약자가 콜센터를 통해 호출하면 우선적으로 배차됩니다. 이용자는 기본 요금 1,200원만 부담하며 나머지 요금은 제주도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174대가 운행 중이며 지원금 혜택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바우처 택시를 자가용처럼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1,000번 이상 이용한 사례도 있으며 몇몇 이용자는 2천만 원 이상의 요금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과도한 이용으로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진정으로 필요한 교통약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사용 제한 규정 도입과 지원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1월 셋째 주 서울 및 광역시 시세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또다시 하락세를 보였으며 인천은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세는 큰 폭으로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광주와 부산은 전주와 동일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양수세가 높은 가운데 약보 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서울 및 광역시 개인택시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안전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세대로 안전하고 빠르게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시사캐스터 이수민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